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대해 몰랐던 19가지 이야기. 이거 진짜야? 2022년 9월 9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수리남.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넷플릭스 시청시간 전체 순위 2위, 비영업권 순위 1위를 차지했죠. 수리남에서 칼리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후토크와 뒷이야기 중심이긴 하지만 살짝 드라마 내용에 대한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스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백. 시대적 배경.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라고 해요. 해상 장면까지 따지면 강인구가 태어난 해이자 베트남 전쟁이 개시된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요. 극중 1990년대로 추정되는 시기의 배경음악으로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가 흘러나오죠. 6화 마지막 장면의 카센터 벽에 보면 2009년 4월 8일에 치러진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포스터가 있고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의 모습이 눈에 띄네요. 이와 함께 강인구와 최창호의 복장은 표범의 옷이에요. 이후 종반부 활주로도 들어오는 비행기를 감시하는 DA의 카메라에 2009년 4월 20일 14시라고 적혀 있으므로 시간적 배경은 2009년 4월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공간적 배경은 대한민국의 동두천시와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신트 마르턴, 푸에르토리코 등지예요. 어디서 촬영했나? 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되었으며 촬영지가 도미니카여서인지 이 드라마에 대해 도미니카인들의 호평이 많았다고 해요. 강인구가 마약 밀매 혐의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힌 장면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촬영을 하였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죄수들도 실제로 수감 중인 모범수들이 출연했다고 하네요. 드라마 초반 강인구가 중국인 패거리에게 폭행당하던 클럽은 이태원의 파운틴이라는 클럽이고 드라마 내에서 파라마리보에 있는 한인교회로 나오는 곳은 실제로는 해외에 있는 곳이 아닌 인천에 있는 성공의 내동성당이라고 해요. 4화에서 워싱턴 DC 국정원 안전가옥으로 등장하는 곳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이고 극중 전요한의 수리남 저택 외부 장면은 제주도의 호텔을 개조한 카페에서 촬영했고 내부 장면은 CG와 세트장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차이나타운 장면은 전주시 종합영화촬영소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되었다고 해요. 제목 수리남. 사실 제목인 수리남이 은근히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라 이름 수리남과 강인구가 6화에서 변기 때에 자동차 수리를 해주게 되는 수리남이 된 거죠. 수리남 정보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해왔다고 해요. 또한 기획 당시 제목이 수리남이었고 넷플릭스 코리아의 제목을 수리남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이에 외교부의 중재로 다른 이름이 나르코스 세인츠로 타협을 받다고 해요. 때문에 수리남은 한국의 모든 국가에서 다른 언어 제목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이후 스트리밍이 시작된 후에도 작품에 묘사된 수리남의 부정적인 묘사에 대해 실제 수리남 정부 측이 반발하고 나서며 유감을 표시했죠. 수리남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본 드라마의 묘사가 수리남을 부정적인 마약 국가로 그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반발은 실제로 마약 밀매를 했던 삼류층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현 수리남 부통령 로니 브리스베이크는 반군 활동을 하면서 조직 자금을 위해 대규모 마약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 대통령 대식 모텔에서는 1999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걸석 재판에서 마약 밀매로 징역 1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 가지 않고 수리남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초월한 만능 캐릭터 강인구. 왜긴 왜요? 돈 벌러 왔지. 어떤 한 새끼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벌어야 하거든요. 강인구는 작품의 톤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지덕체를 고루 갖춘 완전체 같은 캐릭터예요. 맨몸 싸움 능력이야 유도부를 거쳤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일반인,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만져볼 일이 거의 없는 권총도 잘 다루죠. 권총을 주로 한 손으로 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양손으로 쏘는 것이 정석인데
훈련된 권총 사수는 아닌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인구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나 고등학교 중퇴 사이로 보이므로 현역병으로 입대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M16은 당시 한국군 제식 소총이었으니 잘 쏜다고 쳐도 권총은 사병으로 갔다 왔다면 전차병이나 헌병 주특기가 아니면 쏠 일이 없죠. 하지만 당시 하정우급의 체격이면 헌병으로 군생활했을 가능성이 높고 출소 후 수리남으로 돌아와서 첸진을 만나자마자 총부터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혼자서 권총 사격을 충분히 연습했다는 밑밥이라면 어느 정도 말은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서인지 일찍 철이 들어서 사회생활과 임기응변에 매우 능하고 깡다구도 엄청나요. 억울하게 누명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갇혀서 얼떨결에 국정원 협력자가 되었는데도 국정원이 나 같은 단란주점 사장을 비밀 요원으로 쓰는 게 어딨냐? 라고 툴툴대는 것 빼고는 딱히 긴장하는 내색도 안 보이며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주변에서 사람이 실제로 죽는 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일 만큼 침착한 편이죠. 분명히 민간인인데도 국정원의 비밀요원보다 더 비밀요원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국정원 해외파트 팀장급 인물에게 첫 만남인데 너무 샌님 같아 보이게 옷을 입으면 위화감이 드니 가볍게 입고 오라는 식의 조언까지 건네는 센스와 눈치까지 출중한 면모를 보이죠. 실제 연출상으로도 한국에서 당한 일이나 수리남에서 당한 일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위화감이 없다는 게 넌센스네요. 황정민이 연기한 전현 목사. 여긴 왜 돌아왔냐고. 이 기회새끼야. 너 사탄 들렸어? 수리남 파라마리보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의 탈을 쓴 악마이자 사기꾼. 1961년 2월 15일생. 작중 49세. 수리남 일대를 꽉 휘어잡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자 마약왕. 본작의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죠. 필모그래피에 선한 역비중이 많은 황정민이 아수라 이후 간만에 맡은 메인 악역이에요. 마약을 파는 정도를 넘어 그를 통해 얻은 권력으로 수리남이라는 국가 전체를 손에 넣고 뒤흔들고 있으며 목사라는 직위를 통해 사람들을 광신도로 세뇌시키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건 물론 중무장한 충성스러운 사병들까지 자기 휘하에 두고 있죠. 수리남의 대통령과도 매우 돈독한 관계. 그 충성의 비결은 다름 아닌 마약으로 성인들은 물론 심지어 아이들까지 전부 어릴 때부터 코카인 가루를 탄 음료를 먹여 코카인에 중독시켜 자신의 마약 없이는 못 살게 하는 꼴로 만들어 조종하는 인간 말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현 목사는 한국계 수리남인으로서 마약왕이었던 조봉행을 모티브로 한 가공의 인물이에요. 다만 극중 가짜 목사 같은 묘사는 실제와는 다르다고 해요. 극중에 나오는 호화생활과 거리가 먼 1층 단독 주택에서 살았으며 현지 교포들도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을 정도로 조용히 살았다고 하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희준 검사가 증언해주고 있어요. 전효환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모토로라의 레이저 골드 제품이며 NIS에게 추적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적은 한국인 듯해요. 언어적으로는 거제 출신이라고 사기를 칠 때도 표준어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영어 외에 네덜란드어와 스페인어도 약간씩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리남 대통령과 독대할 때는 영어로 대화했지만 자신의 경호원들에겐 네덜란드어를 쓴 적이 있고 자기가 끼고 놀던 여자들이나 칼리 카르텔에 고위 간부와는 스페인어로 대화한 적이 있죠. 데이빗 박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는데 전현도 데이빗 상대론 한국어와 영어를 섞기도 했어요. 단 중국어는 잘 모르는 모양인지 통역을 붙이네요. 9살 때 부모를 여의고 마장 축산물 시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요.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의 전작인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점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공작에서는 속이는 쪽을 맡아 생사를 넘나들던 배역을 연기한 황정민이 본작에선 속는 쪽을 맡아 주인공들의 생사를 뒤흔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재밌는 점이에요. 박혜수의 열연 고상만. 식사는 많이 잡섰어? 국가정보원 미주지부 팀장. 전효환을 잡기 위해서 벌써 수년간 지구 반대편에서 작전을 펼쳐왔고 전효환 조직의 언더커버 요원까지 침투시킨 상황이죠. 하지만 대통령과 협력 관계에 있을 정도로 전효환의 수리남 내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고
수리남과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데다 전요한이 미국에는 마약 거래를 하지 않아 DEA 개입을 요청하거나 체포할 만한 명분이 없는 난간에 부딪혀 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강인구에게 친구인 척 면회오면서 등장하고 인구를 감옥으로 보내버린 전요한을 체포하고자 국정원에 언더커버 역할을 제안하죠. 매사에 예의 바른 언행과 행동이 신중한 인물로 샌님 같아 보이지만 국정원 팀장답게 두둑한 배짱과 탁월한 임기응변 능력을 지녔으며 일단 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수습하는 능력이 정말 일품이에요. 이렇게 말을 던지기 직전에는 항상 생각을 가다듬는 자기만의 동작인지 가래침을 한번 거하게 뱉는 것이 특징이죠. 흥미롭게도 강인구의 홍보에서 코카인이 나왔다는 사실을 네덜란드 세관에 제보한 것은 최창호의 국정원이었죠. 이렇게 해야 전요원을 잡을 공작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요원 다음으로 강인구의 인생이 꼬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셈이죠. 자신은 국정원의 팀장으로서 코카인의 한국 수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던 것이에요. 강인구에게 전화를 걸 때 식사는 잡섰어? 라고 묻는 장면은 주변에 전요원 일당 관련 인물이 있는가? 를 묻는 일종의 암호로 쓰이죠. 가장 불쌍한 캐릭터, 박응수. 강인구에게 수리남에서 홍어를 잡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친구. 중3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이 힘들어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박기술을 배워 원양어선에서 일했어요. 이로써 최종 학력은 중졸임을 알 수 있으며 극중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 공부했던 흔적이 등장하죠. 검정고시 문제집 속에 가족 사진이 있어 시청자를 더욱 슬프게 해요. 인구의 말에 따르면 전교 꼴등 출신이라고 하죠. 구구단도 제대로 못 배우는지 인구가 7, 8은 이라고 떠보자 오만 딴청을 부리며 대답을 피하는 개그를 보여주어요. 경기도 양주시 출신인 강인구의 학창시절 친구라고 하는데 정작 응수는 네이티브 경남 사투리를 구사해요. 아무래도 동네 친구는 아니고 전학을 온 듯하네요. 그런데 박응수의 가족사진 중 딸의 모습이 인구의 딸과 얼굴이 일치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을 강인구가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딸이 수학을 지지리도 못하는 캐릭터로 나온 것 아닌가요? 인구에게 수리남에서 홍어를 잡아 한국에 팔자며 같이 수리남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인구가 이를 받아들여 동업을 하게 되어요. 하지만 첸진과 전요원 같은 범죄자들이 꼬이면서 이들의 사업도 위기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판매한 홍어에서 코카인이 나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대체 뭔 일인지 알아보는 도중 전요원 일당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결과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친구의 인생에 폭풍을 불러오고 자기도 죽음을 맞게 된 극 중에서 제일 불쌍한 인물. 그래서인지 인구도 친구의 죽음에 죄책감을 갖고 최창호에게 자신의 목 일부를 응수의 가족들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해요. 하지만 인구의 죄책감은 쉽게 떨쳐지지는 않았는지 마지막 작전을 앞두고 그가 꾼 악몽에 등장하죠. 마지막 화에서 인구가 전요원을 제압했을 때 전요원에게 응수와 자신의 인생이 너 때문에 망했다면서 목 졸라 죽이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참고로 하정우가 맡은 강인구가 극중에서 유도를 배웠다는 설정인데 박응수 역의 배우 현봉식은 고등학교 때 유도 선수를 하다가 부상에 따른 좌절과 반항심으로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조우진의 엄청난 변신 변기태. 협정을 깼으면 전쟁이야. 전요한의 오른팔. 조직 내에서는 전도사로 불리죠. 원래 차이나타운 조직원이었지만 두목인 첸진을 배신하고 전요한 쪽으로 옮겼고 전요한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광신도적 행태를 보여요. 이 때문에 코카인 밀매 주도권을 빼앗긴 첸진과 그 패거리원을 볼 때마다 으르렁대죠. 사업을 함께하게 된 강인구와도 편하지는 않은 사이예요. 말투가 조선놈답다고 욕설을 퍼붓는 첸진의 대사에서 유추할 수 있듯 조선족 출신으로 보이는데 남한산성 때도 괜찮은 만주어 실력을 보여준 조우진 배우답게 본작에서도 꽤 자연스러운 중국어와 조선족 말투를 구사하죠. 변기태는 연변에서 태어난 인물이며 11세의 부모님을 따라 밀항으로 한국에 입국, 축구선수로의 꿈을 키우지만 16세에 부상을 입어 포기한 뒤 성년이 되자 육군사관학교에 자원하였고 인간의 특전사에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한국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가 능통한 언어적 능력을 높이산 국정원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간 것이라고 해요. 배우 조우진은 79년생이지만 소위 빠른 79년생으로 78년생인 하정우와 같은 학번 또래의 배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의 대화나 케미가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오죠. 2016년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에서 유신호 회장의 비서로 나왔으며 2018년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깐깐한 재정국 차관으로 나왔었는데 엄청난 연기 변신인 것 같아요. 깔끔돌이 유학파 데이빗 박 강인구씨, 지금 같이 안 가면 당신 죽어. 좋게 말하는 상황에서 갑시다. 네? 에이맨. 본명은 데이빗 훌리우바. 전효환의 고문 변호사이자 조직의 브레인으로 설정상 콜롬비아 출신 한인 2세예요. 범죄 느와르 영화의 클리셰처럼 있는 젠틀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잔혹한 또라이 캐릭터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전 목사에게 꼼짝 못하는 반쯤 노예나 다름없었죠.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는 것이 전효환 패거리에서 제일 정상적이고 잔인하거나 악독한 면모는커녕 전 목사에게 된통 깨지기 바빠요. 어떠한 연유로 전효환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막대한 연봉과 권력 때문에 이런 범죄자 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효환의 종교에 세뇌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고 변기태와 이상준은 전효환의 지시에 아멘 으로 대답하지만 데이빗은 대부분 옛설 혹은 아멘의 영어식 발음인 에이멘 으로 가볍게 대답해요. 신앙심이 거의 없다는 증거죠. 오죽하면 사람 좋은 목사 코스프레 중인 전효환조차 종종 그럴 때마다 할겨볼 정도였어요. 작중에서 언더커버 요원 추리에서 가장 큰 혼동을 준 인물이죠. 일단 브레인임에도 포지션만 받아서 뭔가 불만을 품을 법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었고 사회에서 전효환의 식사 자리를 국정원이 도청하는 장면에서는 일부러 데이빗의 휴대전화를 원샷으로 보여주고 전효환의 파티에서 화장실에 최창호와 강인구가 작전에 대하여 큰소리로 다투던 와중에 바로 들어온 데다가 강인구가 자리를 피하자 최창호와 단둘이 남았을 때 무슨 말을 하려든지 창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에서 절묘하게 화면이 끊기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페이크 연출이 많았던 캐릭터였죠. 중화권 배우 장첸이 연기한 첸진. 빌어먹을 조선 새끼들. 내 구역에서 뭐하는 거야? 이 주옥같은 어부 새끼. 수리남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마페이 수장. 강인구의 홍어 사업이 잘 되자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강인구와 응수에게 다가와 자신들에게 돈을 바치라며 협박하고 폭행을 하면서 등장하죠. 표면적으로는 수리남의 차이나타운에서 중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며 뒤에서는 마약 밀매와 고리 대금에 손대고 있어요. 전기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사지를 썰어버리는 만행을 벌일 만큼 잔혹한 인물로 등장하죠. 힘의 차이 때문에 전효환의 요구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코카인 거래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전효환을 죽여버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이 사이에 강인구 국정원의 공작이 개입되자 침묵을 깨고 전효환 조직과의 전쟁에 돌입하죠. 특별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특별 출연이지 분량이나 임팩트 그리고 스토리의 비중도 상당한 사실상 주조연급 캐릭터예요. 국적과 언어가 다르니 전효환 강인구와 대화할 때는 일종의 공용어인 영어를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배우 장첸이 원래 영어가 유창하다 보니 매우 능숙한 화교식 영어를 구사해요. 전효환이 강인구, 박응수를 데리고 차이나타운으로 찾아왔을 때 첸진이 호거를 올리며 내주는 술은 중국에서 고급주로 유명한 마오타이주예요. 이 드라마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그런지 첸진도 실존 인물이 맞다고 해요. 강인구의 실제 모델인 K씨는 삭발을 한 뒤 차이나타운의 중국 갱단과 맞서 싸우고 조봉행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죠. 배우의 본명도 본명이고 출신 국가나 캐릭터, 인격 같은 세세한 점들도 범죄 도시의 윤계상이 열연한 장첸과 같은 인물 아니냐는 드립들이 성행하고 있죠. 이 드라마를 본 대만 시청자들은 극중 첸진이 욕을 할 때 쓰는 언어가 만다린이 아닌 대만어에 더 가까워 보였고 전형적인 대만식 욕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원래 배우 본체의 출신인 만큼 대만어를 쓰는 게 그다지 이상하진 않을 수는 있으나 극중 첸진은 대륙 출신인 설정이라서 다소 좀 몰입도가 떨어져 보인다고 대만의 몇몇 네티즌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추자연이 열연한 강인구 아내 박혜진. 강인구와 교회에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나중에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주말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인증 사진을 보내라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일 만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물론 그와는 별개로 항상 가사에 충실하고 자식들 또한 정성을 다해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죠. 결혼 초기에는 인구의 동생들을 돌보며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인구가 수리남으로 떠난 이후에도 본식집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전형적인 헌신하는 어머니 상. 이러한 혜진이 있어 인구도 일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어요. 결혼 과정이 특이한데 강인구가 본인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그동안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여자들에게 결혼하자는 전화를 돌렸는데 당연히 다 퇴짜를 맞은 와중에 혜진 혼자 그 황당한 청혼을 수락하고 반지하 단칸방에 짐을 싸들고 시집을 왔어요. 다소 뜬금없고 이상한 결혼 과정 묘사가 반대로 제대로 된 현실 고증인 셈이에요. 인구가 수리남으로 돈 벌러 가겠다는 걸 처음부터 반대했으나 결국은 남편의 고집에 못 이겨져졌고 이후 남편이 사건 사고의 소용돌이에서 고생하는 것만큼이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되죠. 엔딩 시점에서는 에덴 김밥이라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실 교회에 가는 조건으로 인구의 수리남행을 허락해줬고 한인교회까지 알아봐줬으나 문제는 그 교회가 전여은의 교회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편을 풍파에 몰아넣은 게 된 거라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그 뒷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봬요.